자, 오늘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어떤 쟁의행위의 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사실 확인을 보면서 쟁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게 한국수자원공사 판례인데요. 이 수자원공사와 이 하청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청 용역업체가 이런 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했겠죠. 그런데 이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안에서 이 하청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청업체 조합원들이 이 파업을 합니다. 쟁행을 한 거죠. 그런데 원청업체 안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원청업체의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이제 파업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모양새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자 이제 쟁의 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 근로를 원래는 당해사과 관계없는 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대체 근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투입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노동조합원들이 이 불법 대체 근로를 막는 겁니다. 앞을 막고 당신들 불법 대체 근로야, 이거 하면 안 돼,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형사상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도급인,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사업장이다. 우리 사업장이니까 이제 나가줘.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청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과연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쟁의 행위인 거니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업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가 하나 쟁점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 근로자들은, 이 노조원들은 불법 대체 근로를 막기 위한 나름의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 대체 근로를 막기 위한 실력 행사인 거니까 이게 유업성이 조각이 되는 것인지. 자, 이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례예요.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인 거죠. 과연 이게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니까 도급인도 이것들을 감수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쟁의 행위는 유효성이 조각되는 것이냐. 이게 정당한 행위인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성이 조각되는 경우인데, 이게 원청회사의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물론 단정 요건은 중요하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데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 행사는 정당해야 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쟁의행위라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유업성이 조각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쟁의가 만약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 경우까지 이 법익 침해가 이 유업성이 조각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의 기본 원칙은 이게 자기 사용자의 관계, 그러니까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게 정당하다는 것이지, 이게 원청회사 도급인에 대한 관계까지도 이게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인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 핵심은 두 번째의 문제에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런데 원하청 관계에서 특별히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보자 이거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 원하청 관계에서 특별히 하청회사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도 원청회사의 직장 점거를 할 수가 없는 거냐? 여기가 내 사업장이에요. 그 경우에도 위법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과연 이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정당한 행위인 것인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정당한 행위로서 유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이걸 보자 이거죠. 자, 우리 판례 입장.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 경우에 이 도급인의 사업장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이 수급인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원청회사 사업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도급인도 이걸 떠안아야 되는 거냐?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급인도 자, 이 근로계약 경과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청회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장을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근로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 통념상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도급인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이건 위법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의 윤리, 사회 통념에 비춰가지고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이 정도면은 용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한다면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정당한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쟁의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 기간, 태양, 그리고 업무의 성격,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 쟁의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수, 그리고 이걸 행한 장소, 시설의 규모, 특성, 이용관계, 그 다음에 이 쟁의 때문에 도급인의 어떤 시설 관리가 제한되는 정도,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그리고 이 관행, 이 원청회사 사업장 안에서의 노동자 활동 관행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이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아직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노동조합이 이 하청회사가 투입한 불법 대책으로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실력 행사한 것이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 업무 방해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지, 자, 요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아주 일관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법한 대체 근로에 대해서 실력 행사는 안 되죠. 하지만 위법한 대체 근로에 대한 실력 행사는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상당한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인정된다. 즉 이걸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아닌 거다.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상당한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돼야 되겠죠. 방어적이 돼야 돼요. 만약에 대체 근로에 투입된 사람을 때렸다,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 자체의 어떤 상해죄나 폭행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들어오면 안 돼, 나가 말을 했다든지 그냥 뭐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런 행위인지는 그걸 하게 된 경위, 자, 목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목적과 이성을 같이 보는 거죠. 한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호찰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판례의 결론을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하청회사 노조의 조합원 분들이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요 쟁행위는 정당한 쟁행위로, 즉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제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이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래도 수급업체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의 어떤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여기인데 저기 멀리 떨어진 자기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의 사무소, 거기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대책으로 대해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한 거죠. 보니까 요 실력 행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닌 거죠. 이건 상당한 범위 안에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 소극적인 저항 행위인 겁니다. 뭐 이제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 소극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체 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했어요. 이거를 복도에 다시 버리게 됩니다. 좀 불편하죠, 그죠? 자, 하지만 이것도 소극적인 저항 행위로 우리 판례가 판단한 겁니다. 이건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를 벗어난 그런 게 아닌 거다. 따라서 정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오늘 판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원청회사 사업장을 점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만약에 위법한 대체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 대체근로를 막기 위한 실력 행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 하나.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